반갑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그림을 먼저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한가롭진 않은데 자기 일에 열심히 해변가에 있는 오물들을 치우고 있는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헤드셋을 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신나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뒤에서 몰려오고 있는 쓰나미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한가로이 본인의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현대인들 음소거가 안 되어 있네요. 음소거 부탁합니다. 자,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증상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생각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질병의 쓰나미가 곧 몰려온다는 사실을 인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죠. 마치 현대의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보는 듯한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그림인 것 같아서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자, 오늘은 고혈압은 뭔지, 고혈압을 알아야지 정복을 하죠. 그래서 고혈압이 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고혈압은 왜 생길까? 그 위험 인자가 뭘까? 그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위험 인자의 고혈압을 그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요. 비슷한 그림을. 거의 똑같은 그림이죠. 그린 사람만 다른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남자 둘이서 열심히 바닥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좌측에 있는 남자는 보면 청진기를 호주머니에 꽂고 있는 걸 보니까 의사인 것 같아요. 우측에 있는 분들은 목에 청진기를 꽂고 있네요. 열심히 바닥에 물이 흥건한 바닥을 걸대로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물이 흐른 원인이 수도 꼭지를 틀어놔 가지고 세면대가 넘쳐서 물이 흐른 바닥이 흥건해진 거예요. 이거를 걸레로 열심히 닦는다고 바닥이 깨끗해질 수 있겠나요? 일시적으로는 깨끗해질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바닥은 물로 흥건히 뒤덮이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런 질병 치료 양상이 그냥 정상을 완화하고 현상을 없애는 데 주력하는 현대의학의 모습을 마치 보는 풍자한 그림인 것 같아서 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보였는데요. 고혈압 마찬가지죠. 고혈압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혈압 있어야죠. 화가 나면 혈압이 오르고 추우면 혈압이 오르고 어떤 하루 중에서도 아침에는 혈압이 올랐다가 오후 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이렇게 일중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계절적 영향도 있고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오르죠.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을까? 뭔가 우리 몸이 살려고 뭔가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고혈압에 대해서 고혈압. 엄소거 부탁합니다. 엄소거. 그래서 어떤 엄소거 부탁합니다. 아직도 엄소거 안 됐는데요. 엄소거 부탁합니다. 그래서 고혈압도 혈압약을 먹는 것 자체로 고혈압이 치료가 되지 않죠. 혈압약을 먹는 것은 바닥에 흘러 넘친 물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
그냥 현상을 없애는 것에 불과한 거지 혈압을 조절하는 거지 혈압이 올라간 원인을 즉 수도꼭지를 잠그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혈압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물론 모든 방법을 다 수도꼭지를 완벽하게 잠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되면 적어도 완전히 잠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걸레질로 통해서 또는 걸레질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바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고혈압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렇게 바닥만 닦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거는 2016년도, 2017년도 보고서인데 2016년도까지 나온 데이터인데요. 그 결과 고혈압 환자가 1,1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보고서네요. 1,100만 명. 야, 5천만 명 인구의 약 5분의 1.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런데 이 득표를 또 보게 되면 30세 이상 남녀 통틀어서 봤더니 고혈압 유병률이 29%. 그러니까 약 30%다 그죠? 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 30%. 자, 그러니까 국민의 약 3분의 1 가량이 고혈압 환자다. 30세 이상 기준으로 10대, 20대 제외하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자, 이런 고혈압은 왜 생기느냐? 원인이 분명히 있는 고혈압이 있죠. 2차선 고혈압. 그게 5 내지 10% 정도, 많게는 10%, 적게는 5% 정도 통계적으로 보면 그럼 나머지 90% 이상은 뭐냐? 원인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폰테성 고혈압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죠. 사전적 의미로 폰테성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병이나 증세가 특별한 까닭 없이 본디의 체질적인 영향 때문에 일어나는 성질이다. 그러면 뭐 체질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름을 폰테성이라고 지어놨더니 고혈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다. 저는 이런 이름을 잘못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폰테성이라는 말은 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폰테성 고혈압, 흔히 말하는 이 폰테성 고혈압, 90% 이상의 고혈압은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유전. 근데 사실은 이걸 엄격히 따져보면 유전이 아니라 가족력인 거죠.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기보다는 습관을 물려받은 거죠. 짜게 먹는 습관, 스트레스를 잘 받는 습관, 수면을 잘 못하는 습관, 운동 안 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력이 있으면 본인도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높죠. 바쁘다. 해주세요. 그래서 가족력은 사실은 습관을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면 습관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고혈압 바꿀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부분은 뭐냐 하면 환경적 인자다. 환경적 인자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다. 어쩔 수 없는 인자는 거의 없다 그 이야기죠. 폰테성 고혈압에. 자, 그런 폰테성 고혈압 본디 체질적으로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이게 그럼 왜 생기느냐 보면 대부분 식습관이더라. 어떤 식습관? 짜게 먹는 습관. 짜게 먹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는 습관. 두 번째,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습관. 또 반대로는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너무 부족한 습관. 나트륨과 칼륨은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질병은 어떤 특별한 인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무너졌을 때 질병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나트륨에 비해서 칼륨은 너무 적게 섭취하고 칼륨에 비해서 나트륨은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습관. 그 다음에 생활 습관으로는 흡연. 제가 이런 건강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처음에 내가 읽었던 그 책이 뭐냐면 주크 존슨의 최저건강혁명이라는 책에서 주크 존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흡연을 한다는 것은
최적건강이라는 게임에서 10대 1로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 명이 퇴장당한 채로 그 선수가 누구냐면 골키퍼가 퇴장된 상태로 10대 1로 싸우는 게임이다. 즉 100점 100패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흡연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죠. 흡연 금연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암과 관련해서 강의를 했지만 흡연 굉장히 큰 요인이지 않습니까? 30% 이상의 큰 요인이죠. 암을 일으키는 원인에. 자, 또 이 흡연이 또 고혈압을 일으킨다네요. 근데 이 흡연이 고혈압만 일으키겠습니까?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주범이죠. 자,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 있어서 이 흡연 정말 중요합니다. 검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식 생활, 앉아서 우리는 오피스 워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활동량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이 부족한, 신체적 활동이 부족한 생활 습관, 그리고 그로 인한 비만,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고혈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만성 탈수. 이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수분 부족이 있으면 고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수분 섭취를 충분히 그동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그 습관을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고 물 먹는 습관을 개선해 나간다면 고혈압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만성 탈수. 어떤 분들은 본인이 만성 탈수에 있는지도 모르고 수분 부족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 못하는 분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나이인데요. 나이는 어쩔 수가 없죠.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지만 혈관 나이도 꼭 실제 나이와 꼭 비례하는 건 아니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관 나이도 내 실제 나이가 70이지만 혈관 나이는 40대, 30대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이도 혈관 나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즉 우리가 혈압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 꼭 인식하시고 바닥만 닦는다고 해서 즉 약을 먹는 것으로써 내가 고혈압 치료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을 빨리 내가 노력한다면 약을 끊을 수도 있고요. 약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고혈압이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은 모르죠. 고혈압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게 정확한 답이죠. 왜? 처음에는 정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혈압이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 두통도 있을 거고요. 어지러움이 나타나고 부정맥도 나타나고 또 심한 경우는 구토, 속이 미식거리는 거, 만성 피로, 또 저혈압, 특히 고혈압 환자들, 사실 고혈압 환자들이 고혈압 약을 먹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뭐냐면 저혈압이죠. 또 이제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실신까지 하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그래서 침묵의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다라는 이제 별명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고혈압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방하거나 치료를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 생활 습관을 고혈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뇌졸중이 생깁니다. 뇌졸중,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는 시력이 감소하게 되고 망막 질환이 생기면서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르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질병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혈압을 이기기에는 심장이 너무 힘이 들어서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게 되죠. 이거를 심부전, 심장부전, 심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합병증이 오게 되면 이제 혈압으로 인해서 심장에 부담을 느끼고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정상으로 힘겨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완두콩처럼 생긴 얘는 누구냐면 콩팥인데요. 당뇨병과 더불어 콩팥 손상을 일으키는 만성 신부전을 일으키게 되는 주범이죠. 고혈압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또 하죠. 성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원인도 됩니다. 자,
이게 혈압. 그러면 혈압이 도대체 뭐냐 하면요. 여기 보면 좌심방에서 혈액을 뻥 짜면 쭉 대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혈관의 벽이 심장에서 쭉 짠 혈액을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 혈관에서 이렇게 혈압이 쭈르륵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이완이 되면 이제 전신을 도는 혈액이 심장에 이렇게 채워지게 되죠. 이제 그럴 때는 혈관에서는 혈관벽에 전해오는 압력은 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최고점에 심장이 이렇게 수축할 때 최고로 오르는 요 혈압, 요거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러고요. 심장이 이완을 할 때 혈관벽에 전해오는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만약에 120이고 이완기 혈압이 80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표기는 위에 있는 수축기 혈압 120 그리고 이완기 혈압 80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혈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심박출량. 심박출량은 심장이 1분 동안 뿜어내는 혈액량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혈액량. 많은 분들이 혈액량 그러면 뭐 빈혈이나 출혈을 해서 혈액량이 감소된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혈액의 90%는 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만성 탈수에 있게 되면 혈액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왜? 혈액의 90%는 물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항인데요. 혈관의 저항. 혈관이 동맥경화가 생기면 혈관의 탄력성이 소실되고 딱딱해져서 저항이 올라가게 되죠. 그럴 때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나이가 들면 혈관의 직경이 짜부라듭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번째는 혈관의 점도인데요. 물을 섭취가 부족해서 혈관 내에 있는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서, 즉 국물보다 건더기가 많아서, 또는 당뇨 고위험군이나 인슐린 당뇨 전 단계나 또는 당뇨거나 해서 혈액 속에 당이 많을 때, 혈당이 높을 때, 당은 끈적끈적한 놈,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기름기가 많을 때, 이럴 때 혈액의 점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요인들이 혈압을 올리게 될까? 그러면 이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고 감소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혈압 조절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요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가공식품에는 엄청난 나트륨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나트륨의 70% 이상, 어떤 전문가들은 90%가 다 이미 우리가 소금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요리할 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공되어져 있는 그 식품 자체에 거의 70% 이상의 소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나트륨 섭취가 많게 될 때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은 나트륨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내 몸에 나트륨이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면 물이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고, 과잉으로 들어온 물은 몸에 저류돼서 부종도 일으키고 막 붓게 하고 혈압도 올리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음주인데요. 남성인 경우에는 하루에 2잔, 여성인 경우에는 하루 1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술 표준잔 한 잔이 어떤 기준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꾸준히 마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음주를 줄이거나 금주하거나 절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암의 원인이기도 했죠, 술이. 자,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밑에 보면 정상혈압, 혈압 증가, 고혈압 1단계, 2단계인데 고혈압 1단계부터 한번 보면요. 파란색은 경미한 신체 활동, 적색은 중등도 신체 활동, 녹색은 고강도 활동. 당연하죠. 신체 활동이 적을수록 혈압의 빈도가 높아지고 운동을 많이 할수록 혈압의 빈도가 떨어지더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활동을 늘리는 것이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비만입니다.
비만 자체로 인해서 고혈압이 3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프레이만 허스타디라는 연구인데요. 체중이 5% 증가할 때 고혈압은 20에서 30% 증가한다는 거죠. 10% 증가하면 더 증가하겠죠. 비례적으로. 그럼 체중이 60kg인 여성이 5%면 3kg, 63kg가 되면 혈압이 20에서 30% 증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중 25파운드는 11kg 정도 됩니다. 체중이 약 10kg 이상, 10kg 정도 증가했더니 고혈압이 60% 증가하더라. 즉 비만과 고혈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혈압 지금 있으신 분들, 또 지금 현재는 고혈압이 없지만 비만이신 분들 체중 감량하셔야 되겠죠. 자, 이건 내가 나트륨이 얼마나 우리가 모르게 먹는 음식들 중에 얼마나 나트륨이 많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거 새우깡입니다. 새우깡에 30g당 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네요. 이게 한 봉지가 90g이니까 61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한 봉지 먹으면. 나트륨의 권장 용량은 뭐 1500, 또 뭐 어떤 사람은 200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습니다. 2000이라고 치고요. 나트륨의 권장 용량은 2000입니다. 2000이라고 가정하고 600이면 새우깡 하나 먹으면 3분의 1, 약 3분의 1 정도 나트륨 섭취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요 트랜스지방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트랜스지방 0g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트랜스지방, 가공식품에 트랜스지방 제로는 없습니다.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트랜스지방, 트랜스팻 프리, 즉 제로라고 표기하는 것은 1회 분량이라고 하면 100g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회 분량당 90g 정도를 1회 분량 생각하면 되는데 분량당 0.5g 이하인 경우는 없다라고 가정하자라고 약속한 겁니다. 이거 없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행여나 가공식품에 트랜스팻 제로다라는 트랜스팻 프리 이런 걸 보고 트랜스지방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이야기예요. 식품업계에서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하도 꼼수를 부려서 어떤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걸 보여주려고 이건 다른 과자인데요. 네, 과자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나트륨 함량이 30g당 160이라고 해놔놓고는 옆에 100g당 540이라고 해놨어요. 얼핏 보면 새우깡보다 나트륨 함량이 적다 그죠? 그런데 얘 총 중량이 얼마입니까? 175g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이거 1000mg에 해당되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로 이 과자 봉다리 하나를 먹으면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꼴이죠. 우리 아이들 또 제가 이렇게 진료 중에 이렇게 과자 드시나요? 간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과자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과자를 먹어도 이렇게 많은 나트륨을 섭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젊은 아이들 그 햄버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한우 불고기에 나트륨, 한우 불고기 하나를 먹으면 그 프렌치 프라이 말고 버거만 먹었을 때 나트륨이 1100, 버거킹 1050, 그럼 뭐 맥도날드 괜찮았냐? 아니요.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절반 정도, 하나를 먹으면 절반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된다. 제가 교촌치킨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간장 치킨을 먹게 되면요, 치즈 치킨이 훨씬 더 많고 나트륨 함량이 이게 100g당 얼마라고요? 536. 100g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손가락 3마디 정도 되는 요게 100g 정도 됩니다. deck of 카드 한 짝 되는 양이 3온스 100g인데요. 요 정도가 100g인데 100g 안 먹죠. 훨씬 더 많이 먹죠. 300g 먹으면 1500. 우와. 그날은 소금 먹으면 안 된다 그죠?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소금 섭취량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나는 그런 거 안 먹고 나는 빵 먹지 뭐 그런 걸 안 먹어. 그럼 빵은 괜찮을까요? 베이글 하나에 얼마인가요? 베이글 120g짜리 하나 먹었더니 세상에 그렇게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베이글이 556mg이 들어있습니다. 모닝빵 약 400이고요. 치즈케이크 하나에 200mg 들어있네요. 자, 빵에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삼계탕 어떻습니까? 삼계탕 한 그릇 먹으면 1300mg 나트륨 섭취하게 되네요. 이야, 깜짝 놀랄까. 우리 짜장면 얼마나 될까요? 짜장면. 우와, 짜장면은 2400이네요. 짬뽕은 더 많습니다. 짜장면 먹으면 그날 아무도 먹으면 안 됩니다. 소금, 나트륨은 전혀 먹으면 안 되고요. 이거 빼내주기 위해서 칼륨, 나트륨을 빼낼 수 있는 거는 칼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륨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는 부시간에 먹고 있지만 우리가 인지 못하지만 엄청난 나트륨을 먹게 되는 거죠. 2000mg, 맥시멈 2000mg이라고 권장 용량이라 하더라도 아마 5000mg 이상 먹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잠시 제가 시간이 될라나? 아니, 소금과 나트륨은 다릅니다. 소금과 나트륨은 다릅니다. 글자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나트륨 3자, 소금 2자. 나트륨, 소금은 소금 5g에는 나트륨이 2g 들어있고 염소가 3g이 들어있죠. 그래서 소금으로 환산한다면 5g까지 먹을 수 있겠죠. 나트륨이 2000mg이 권장 용량이라면 또 소금에는 다른 바다의 수준 80여 가지의 우리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죠. 그래서 가공식품을 통한 나트륨은 현저히 줄이고 우리가 소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천식이 있는 분이라면 소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면증이 시달리는 분들 주무시기 전에 소금 혀 밑에 넣어놓고 주무시면 숙면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흡연은 나도 죽고 태워 죽이고 내 가족도 태워 죽이고 내 이웃도 태워 죽이는, 왜? 직접 흡연만 문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간접 흡연, 2차 흡연 그리고 3차 흡연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흡연이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사실, 지난 시간에 암의 원인이라고도 배웠었죠. 제발 담배 금연합시다. 금연하지 않고 체질 건강을 지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흡연을 했죠. 마라톤을 건강해야 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마라톤을 결심을 하고 마라톤을 열심히 뛰는데 매일 새벽 공기를 마시다, 찬 공기를 마시다 보니까 막 기침을 하고 마른 기침을 하고 막 한 2km 뛸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10월 24일인데 정확하게 그날 마라톤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 걸어 내려오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데 또 체력 건강에 의해서 가장 위험한 요인이 흡연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면서 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콜락콜락 하면서 이게 뭔 짓이야. 그래서 그날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저는 이제 담배를 끊게 됐는데요. 바로 그냥 탁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가장 큰 또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트레스, 심장질환을 1.34배 정도 올린다고 하네요. 뇌졸중은 어떻습니까? 1.75배. 고혈압 약 2배 이상을 올리네요. 2.15배 정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스트레스에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우리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못하시게 되면 벌써 혈압이 2배나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인데요. 나이가 들면 좌측 그림은 정상적인 젊은 층의 혈관이고요. 우측은 나이 드신 분의 혈관인데 좌측을 보면 혈관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층. 이 혈관 안쪽에 있는 부분이 내막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중간막이고, 지금 이 그림은 중간층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외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간막은 탄력 섬유가 많아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굉장히 잘하죠. 신축성 있게. 심장이 뻥뻥퍼지라면 혈관이 쑥 늘어났다가 심장이 이완기에 되면 혈관은 다시 수축을 해가지고 혈압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이완기압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신축성 있게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런 탄력 섬유가 없어지게 되고 이 혈관 중막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래서 탄력성도 없고 두꺼워져서
혈압 조절도 제대로 안 되고 내막이 이 내경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나이는 70대지만 혈관 나이는 40대, 30대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떤 영양소를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만성 탈수인데요. 자, 혈액의 거의 90%는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분 섭취를 게을리하게 되어서 내 몸에 수분이 적어지게 되면 혈액량도 감소하게 되는데,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 내 몸에 수분이 적으면 우리 몸은 더 이상 바깥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면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소변을 배출을 막는 호르몬. 그래서 소변량을 줄이는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다른 말로 뭐냐면 영어로 하면 베소프레신인데요. 바소프레신. 바소는 뭐냐면 혈관이라는 뜻이고요. 프레스라는 것은 압력을 뜻하거든요. 이 항이뇨 호르몬이 소변을 줄여서는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럴 때까지도 계속해서 수분을 섭취를 안 하면 무슨 또 작용을 하고 하냐면, 두 번째 작용이 뭐냐면 혈관을 수축시켜버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계속 게을리해서 만성 탈수가 있는 분들은 베소프레신이 계속 분비가 되다 보니까 혈관을 수축시켜버리죠.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뿐만 아니라 콩팥에서도 혈액량이 줄었다는 신호를 감지를 해서, 센서가 있거든요. 콩팥에서 감지를 해서 앵지오텐신이라는 물질을 또 만들어냅니다. 앵지오가 뭐냐면 또 혈관이라는 뜻이에요. 텐션, 하이퍼텐션, 텐션이 뭐냐면 압력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콩팥에서도 또 압력을 높이는, 혈관의 압력을 높이는, 수축을 시키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분 섭취를 하지 않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잘 마셔야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을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은 칼륨밖에 없다고 그랬었죠. 자, 칼륨. 우리가 칼륨 섭취를 잘하게 되면, 나트륨은 2000을 먹어야 된다면, 권장 용량이 2000이라면 칼륨은 거기에 보다도 약 2배도 더 많은 4700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될 칼륨을 훨씬 더 나트륨보다 적게 먹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고혈압 문제가 개선될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 칼륨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륨, 고혈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당에도, 당뇨 환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들 돼지 감자니 여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왜 돼지 감자를 먹나요?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칼륨이 많거든요. 네. 자, 우리 칼륨,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은 음식, 어떤 음식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감자, 중간 크기 1개, 이게 1회 분량인데 약 926mg. 네, 대단하죠. 단, 이거 먹을 때 반드시 껍질채 먹어야 된다는 사실. 껍질채 먹어야 된다는 사실. 다른 가공 단순 탄수화물의 섭취는 줄여야 된다는 사실. 왜? 혈당 올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뭐냐면 이 말린 살구 반컵, 이게 1회 분량이거든요. 이게 755. 와, 대단하죠. 이럴 때 건과일을 먹을 때에는 수분 섭취량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여기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3등이 누구냐면 3등이 바로 비름나물 반컵, 2분의 1컵, 이게 1회 분량, 이게 654mg. 그 다음에 말린 자두, 맞네요. 그 다음으로 보면 콩, 이 리마콩, 여기도 약 500mg 정도. 검은 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 중간 크기 1개 400mg. 아보카도, 피스타치오, 약 200에서 300 정도 들어있죠. 이거 1회 분량. 즉 견과류를 고혈압 있는 환자들 견과류 한 봉지 먹는 거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먹는 계란 큰 거 하나에 81mg. 계란 하나에 비하면 다른 것 참 턱없이 많이 부족하죠. 자,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냐면요. 건포도 반컵, 와, 600mg 정도 되네요. 플레인 요구르트 8온스 정도 되니까
38, 24, 한 250cc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250cc. 여기에 531mg 정도가 들었네요. 일온선은 약 30cc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 반컵에 400mg. 또 토마토 중간 크기 약 300 정도 되네요. 자, 이런 것들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고혈압 환자들의 식단을 구성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먹어야 될, 고혈압 환자가 먹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가장 많은 음식이 뭘까요? 짠! 네. 브라질리안 넛. 브라질리안 넛. 어느 정도 6개. 1회 분량이 6개인데요. 6개 먹으면 107mg. 마그네슘의 권장 용량은 얼마냐면 400. 와, 브라질리안 넛 1회 분량만 먹으면 약 4분의 1 정도의 하루 필요한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되니 대단한 영양소입니다. 브라질리안 넛. 브라질리안 넛은 한 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셀레늄 섭취량을 섭취할 수가 있게 되죠. 셀레늄이 가장 많은 견과류가 바로 또 브라질리안 넛이기도 하죠.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이거 현미죠. 자, 현미. 왕기만 벗겨낸 현미 말고 거기서 왕기 벗겨내고 거기서 또 한 50% 정도 깎은 현미, 오분도 현미 한 컵에도 무려 86mg의 칼륨이 들어있다고 하니 현미에는 훨씬 더 많겠네요. 일단은 현미로 밥을 지어 먹으면 기본적으로 마그네슘 섭취를 많이 하게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아몬드하고 캐슈넛, 피스타치오는 아니고 캐슈넛, 여기에도 77에서 약 83mg 정도가 들어있네요. 견과류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고등어 3온스면 100g 정도 되죠. 100g. 요거 세 덩어리 3온스는 100g 정도 되는데 여기에 82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또 마그네슘 많이 들어있는 거는 시금치 반컵에 78, 건대 75mg, 아몬드 정말 좋죠. 아몬드에는 올레산, 올리브유의 주 성분이 올레산이지 않습니까? 아몬드에는 올레산이 막 70% 가량 올레산이 들어있죠. 그러면서 또 식물성 포화지방도 들어있고 살도 안 찌고 내 몸에 필요한 좋은 기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과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그네슘도 약 60mg이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콩이죠? 리마콩하고 뺑아리콩 이런 걸로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단을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런 재료를 가지고 리더님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한번 멋진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늘하고 양파인데요. 이 마늘 엘리움 뭐죠? 이 마늘과 식물에는 또 혈압에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요, 이 마늘을 먹으면 항고혈압제만큼 효과적이다. 실제로 항고혈압제를 먹었을 때만큼 한 종류의 혈압제를 먹었을 때만큼 혈압 감소 효과가 있더라. 어떤 논문에는 어느 정도 혈압 감소가 있냐면 약 10mm/Hg 정도의 감소가 있더라.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이 마늘에는 혈관을 이완시켜, 아까 앵지오텐신 이야기했었죠. 그거를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혈관 이완 효과가 있고요.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혈전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이란다. 이 마늘에는 황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해도 관절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해독, 이 황은 중금속을 빼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인데요. 또 중금속 해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또 좋죠. 실제로 내 몸에 중금속이 많이 쌓여서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양파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플라보노이드가 있죠. 강력한 항산화제죠. 자, 이런 것들로 아마 식단 구성을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끝으로 그 다음에 운동인데요. 여러분들은 운동이 혈압에 좋다는 거를, 고혈압을 낮추는 데는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
혈압 조절에 가장 도움이 될까? 자, 객관식으로 1번 심폐운동, 2번 등장성 운동, 3번 등척성 운동. 누가 발음만 해보십시오. 제가 이 발음이 잘 안 등척성 되네요. 운동. 등척. 아, 네, 감사합니다. 운동. 잘 들으셨죠? 네. 자, 등장성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무게가 일정한 무게를 가지고 근육을 수축시켰다, 이완시켰다 하는 거. 뭐, 아령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등척성, 길이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근육의 움직임은 없이 하는 운동을 말하는데, 나중에 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운동이 혈압에 가장 도움이 될까요? 이게 그에 대한 논문이거든요. 어떤 운동? 혈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은, 자, 달리기나 빠르게 걷기 하는 심폐운동이 좋다. 1번. 2번, 아령이나 엽기 같은 거 드는 등장성 운동이 좋다. 3번, 플랭크와 같은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가 좋다. 어떤 게 좋다? 자, 네, 잘했습니다. 답은 1번. 3번입니다. 네, 3번. 답은 3번. 자, 등척성 운동을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를 일주일에 1시간 이내,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합쳐서 1시간 이내, 1시간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죠. 했더니 수축기를 10, 이완기를 약 7 정도 감소시켜요. 단일 고혈압약제 한 가지 종류의 고혈압약을 먹는 것만큼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더라.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최근에 나온 논문에는 8분, 하루 8분, 일주일에 3번만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를 하면 많게는 적게는 뭐 8에서 많게는 12 정도까지 수축 혈압을 떨어뜨려 주더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 8분, 일주일에 3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자, 등처성 운동 어떤 건데? 요런 거. 요거는 기도만 있으면 아무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만 있으면 그냥 벽에다 기대는 거죠. 요런 거. 그 다음에 플랭크, 요거는 뭐 바닥이 깨끗해야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하면 이제 한쪽 다리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저기 반대팔을 양쪽 다 반대팔까지 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혈압을 요거 8분 하면 하루에 8분 주 3회 하면 고혈압약 하나를 먹는 거고, 지금 고혈압 제제를 2가지 종류의 제제를 먹고 있다면 하나를 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대단합니다, 그죠? 요거는 등장성 운동을 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양소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는 다 섭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충제가 꼭 필요한데 어떤 보충제를 먹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데 석유로 만든 거, 어디 돌가루 빻아서 만든 거 이런 거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자연에 가까운 거, 자연에서 나온 거, 그런 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뉴트릴라이트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병원을 개원할 수가 없죠. 이런 좋은 양질의 영양소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그럼 뭘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뭘 권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검증하고 또 NSF라는 곳에서도 또 인정해줬고 이런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제가 또 자신감 있게 환자들에게 음식으로 통해서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들은 또 이렇게 권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이 오메가3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혈액을 개선하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또 염증이 고혈압의 원인이죠. 만성질환의 원인인 거죠. 이런 항염 영양소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혀주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개선되게끔 해주죠. 혈압을 떨어뜨려 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에너지 대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활성산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공장에서 막 가동을 많이 하고 꿀뚝에 매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먹으면 매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미토콘드리아, 그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는 그 매연에 굉장히 취약하거든. 근데 이 코엔자임 Q10은 강력한 항산화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존재하면서
그 면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혈압도 떨어뜨려주고 미토콘드리아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에너지 대사에도 도와주고 관리 아까 이야기했죠. 마늘은 혈압약 하나 먹는 거하고 똑같아. 또 마늘을 제대로 그 바쁜 일상생활에서 섭취하지 못할 분들은 이 마늘 이 주성분인 이 갈이 여기 갈이 비타민에는 마늘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타민 E도 굉장히 혈관 건강에 중요한데요. 왜? 많은 글로벌 제약사에서 바이타민 E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타민 E가 한 가지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바이타민 E는 8가지입니다. 8가지. 토코페롤만 있는 게 아니라 토코트리에놀, 그러니까 토코페롤 4가지 종류, 토코트리에놀 4가지 종류 이렇게 자해는 우리에게 8가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종류만 먹는 게 아니고 어쨌든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바이타민 D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특히 만성질환자들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코로나 감염이 되거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가장 큰 질병이 뭐냐면 그 기저질환이 뭐냐면 바로 고혈압이거든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 코로나에 위험한데 왜 그런 거 아니? 이 고혈압 약 중에서 아까 엔지오텐신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약물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통로를 많이 만든다는 거죠. 어디로 통해서 들어오냐면 그 ACE2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고혈압약 중에 일부 고혈압약이 ACE2를 많이 만드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바이타민 D가 이 ACE2 리셉터, 이 코로나가 들어오는 문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바이타민 D 자체가 고혈압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바이타민 D가 코로나를 하고의 상관관계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코로나가 들어오는 문을 줄여주고 고혈압을 개선시켜주니까 아마 코로나에도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뭔가 간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사실은 바이타민 D가 뭡니까?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뭐 코로나와 관계를 떠나서도 우리가 면역을 올릴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니까 바이타민 D. 지난 시간에 제가 지지난 시간에 바이타민 D의 강의를 한번 했었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예전 강의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칼맥디. 네, 아까 마그네슘 중요하다고 그랬죠? 칼슘 중요하죠? 칼슘, 마그네슘, 고혈압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락 미네랄, 어디 돌덩어리 갈아서 만든 칼슘, 아니면 조개 껍데기 갈은 칼슘, 그런 거 뭐가 될까요? 아니죠. 생명체가 만든 레드 알지라는 생명체가 만들어낸 그 부산물 생명 현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칼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칼슘 옥살레이트가 좋다, 뭐 칼슘 푸마레이트가 좋다, 그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진짜 생명체가 만들어낸 거 먹어야 되죠. 그리고 칼슘 만들어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마그네슘 함께 있어야죠. 왜? 상호작용하니까. 그리고 바이타민 D도 함께 들어있어야 되죠. 왜? 최소한의 바이타민 D가 있어야지 서로의 흡수와 생체 이용률을 도와주거든요. 자, 그리고 아세로라, 바이타민 C. 네, 아까 제가 70대인데 혈관 건강은 30대, 40대인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오메가3나 이런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는 이런 바이타민 C를 통해서, 아세로라 C를 통해서 우리 혈관 건강을 젊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거죠. 당연히 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타민 B군 중에서 엽산이나 바이타민 B12는 굉장히 조혈작용이나 심혈관 질환에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고, 또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고혈압을 조절하고 혈압을 떨어뜨려 주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콜라겐의 원료는 뭡니까? 단백질이죠. 당연히 원료 먹어줘야 되죠. 이렇게 그게 여기서 또 빠진 것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라고 알기 때문에 내가 넣지는 않았지만 종합영양제 WX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위험 요인도 줄이고 나쁜 음식 피하고 생활습관 개선하고 좋은 음식 먹고 부족한 영양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영양소로 채운다면 우리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좋은 물을 마시는 거, 물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고혈압의 강의는 끝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뭘 가지고 또 여러분과 만나보고자 하냐면, 자, 이 좌측의 그림은 그 버지니아 울프의 번역하면 나만의 나만의 방이라는 책에서 따온 내용인데, 제가 읽었을까요? 아니죠. 저 이걸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글귀라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사람은 제대로 생각할 수 없고,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잠을 잘 이룰 수 없어요. 만일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면 말이죠. 자, 사랑하고 싶습니까? 제대로 생각하고 싶습니까? 잠 잘 자고 싶습니까? 다음 시간 소화, 위장 건강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건강 마치겠습니다. 건강 강의. 네.